권위주의 국가를 이끄는 일은 본래 외롭지만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러한 외로움이 오히려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충신들을 모두 숙청해왔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시진핑에 의해 목이 잘린 최신 인물은 위협이 될 만한 군사 권력자였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군대 장악을 시도하면서 베이징의 쿠데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월 26일 뉴스위크는 이 사건을 중국 정치 체계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이라 보도했습니다. 주말 동안 모든 중국 관리들에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절대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욕망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 인물은 장위샤타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장성 중 한 명이었으며 가디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장위샤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부주석을 지냈으며 이 위원회는 중국 인민해방군 PLA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PLA 지휘체계에서 시진핑 주석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장위샤는 중국 군사적 야망의 열쇠를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쿠데타가 준비됐을 수도 있고 곧 시진핑 주석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장위샤만 물러난 고위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참모장 류절리 장군에게도 사실상 처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한 번에 해낸 것 중에서 전례 없는 고위군 간부 숙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를 사실상 제거해 이 집단이 중국과 군대에 대한 그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묻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왜입니다. 즉시 정권은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장의 해임에 대한 진짜 이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즉 공식적인 중공의 입장에 따르면 장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장과 류를 부패 혐의로 조사하며 장은 직무에서 박탈됐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군대 부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시진핑이 부패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믿지 않는 이들을 제거하며 지난 10여 년간 최고위층 숙청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시진핑이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사람을 제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이 중국 핵무기 기술을 미국에 유출했다는 이야기를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시진핑 정권이 혐의를 더했다며 장이 공식 업무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시진핑이 자신을 위한 예비 혐의를 준비하는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봅니다. 만약 핵 유출 혐의가 근거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만약 핵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시진핑에게 정말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훅스테드는 이 언론인이자 유튜버가 이번 유출이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즉 미국은 중국의 최고 장군을 포섭해서 그가 우리에게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을 팔게 만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최대 적국의 최고 장군에게 그들의 핵 프로그램 비밀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보다 환상적이다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장정, 이 중국을 미국에 팔았다는 비난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뉴스위크와 여러 전문가들이 시진핑 정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관료주의 때문에 장정, 이 미국이 살만한 핵 기밀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그런 기밀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정이 시진핑을 몰아내려 해도 기밀 유출은 중국을 약화시킵니다. 장정은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런 기밀을 파는 건 그의 이익에 반하지 않나요?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학 교수 헨리 가오는 X에서 장을 함정에 빠뜨릴 이유가 1000가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미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과 무관합니다. 현실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정은 아마 군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시진핑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거나 혹은 시진핑의 편집증이 극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일어나지 않을 쿠데타를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장정을 제거하고 싶어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오가 말했듯이 그 어떤 이유도 핵 기밀을 팔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근 중국 군부 숙청 원인 중 일부를 최고 사령부 조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우선 장정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Equipment Development Department 이의 전임 책임자였습니다. 이 부서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부패한 조달 관행을 신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전 국방부장 리샹푸도 부패 척결 운동에 연루돼 즉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리샹푸와 장정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리샹푸가 장정보다 먼저 EDD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 리샹푸가 부패했다면 최소한 장정도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리샹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샹푸는 EDD를 이끌다 부패로 낙마했습니다. 연좌제가 시진핑 조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에서 사람을 제거하는 사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관료를 승진시킨 사람은 독재제에 맞서 쿠데타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자신의 지지자들로 둘러싸면 외로운 지도자를 무너뜨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진핑은 이런 행동을 분명히 우려했고 장해임 후 사설은 오히려 그의 진짜 의도를 더 잘 보여줍니다. 뉴스위크는 이 사설이 인민해방군보에 실렸으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과류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두 사람이 군 장병 단결과 발전의 정치 이념 기반도 심각히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 조사로 정치 기반을 바로잡고 이념적 독소와 악을 정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엔 무해해 보이지만 로마 아피아 연구소 소장 프란체스코 시스케는 뉴스위크에 중국이 이런 사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특이한 문법과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키는 문법 규칙이 깨지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사설에도 규칙 위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군들이 강등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이렇게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반드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규모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시스키는 말합니다. 그는 장의 주요 잘못이 간첩이나 미국의 비밀을 넘긴 게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파벌을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가 언급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장은 자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시는 이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장의 네트워크가 시의 감시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동의합니다. 이제 명목상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할 중국 관리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리들에는 남부 정우사령관 우야난과 북부 전구 사령관 황민기 포함됩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시점에서 장과 경력이 겹쳤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총사무국장인 판융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숙청을 시진핑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훅스테드는 시진핑이 싸움을 준비 중임을 중국에서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기자 제니퍼 전기 X에 올린 것을 포함해 장이 뭔가 중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은 그것을 밝혔습니다. 전 중국 공산당 관리 두어는 시진핑이 의심한 쿠데타가 실제로 임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두어는 장위샤가 합동참모장 류절리와 함께 병력을 동원해 시진핑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과 국가를 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정은 씁니다. 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노골적인 구조적 붕괴라고 말합니다. 시진핑이 공황에 빠져 자신에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해방군의 일상적인 작전을 운영해야 할 총참모부가 정지되었고 통제권이 중앙군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시진핑이 중국 군대를 직접 통제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인민해방군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제출 및 검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조치가 이를 입증합니다. 장 씨의 해임은 인민해방군 전체를 휩쓸 대규모 숙청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장 씨와 대화를 나누었거나 그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 의사를 표한 사람은 이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군이 1급 전투 태세에 들어가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이동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가 긴박해지고 외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을 때 중국이 취하는 경계 태세입니다. 인민해방군은 24시간 근무하고 예비군이 동원되며 진지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에겐 과장된 태세로 보여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이 대외 전투처럼 내부 싸움도 준비하길 바라는 걸까요? 인민해방군을 1급 경계 태세에 두는 것이
전기 미국에 핵 기밀을 팔았다는 중국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민해방군의 1급 경계 태세 전원기는 정상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숙청을 단행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시진핑이 장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필요할 때 시진핑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여러 중국 소식통은 장과 류가 시진핑의 군사 지시에 공개적으로 반항했다고 전합니다. 공식 성명은 장이 임무를 저버리거나 신념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시진핑의 숙청과 관련된 공식 성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장의 성명은 그가 군대의 정치적 인식에 큰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언급합니다. 번역하자면 장은 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진핑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장에게 있어서 시진핑에게 맹목적인 충성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을 육성하는 그의 방식도 중국 군대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길 바라는 시진핑의 바람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의 정치 노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장과 류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해임된 장군이 시진핑에게 직접 반항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반항의 흔적들은 장이 최근 숙청된 세 번째 잠재적 이유로 연결됩니다. 그는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집중해 시진핑의 대만 계획을 지연시켰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장과 류는 시진핑의 대만 침공 관련 군사력 증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해방군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이나 반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렇게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식 성명들은 진전이 느리고 저항이 있었던 이유가 장과 시의 군사 배치 일정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스포스트의 톰 클리포드는 대만 요인을 언급하며 시진핑이 조만간 대만 침공을 원하고 시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시진핑과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대만 침공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인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대부분 동안 시진핑은 대만 침공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할 일로 여긴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중국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시진핑에게 장은 침공에 방해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선 전까지 약 3년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이었고 이제 더 이상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디언지 중국 담당 에이미 호킨스는 칼럼에서 시진핑이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한다는 서방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지타운 대학교 선임 연구원이자 전 CIA 분석가 데니스 와일더가 장의 축출이 중국의 군사적 입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믿는다고 덧붙입니다. 이 저명한 장군의 축출은 미국 군대가 대만과의 충돌에 더 잘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호킨스는 최근 숙청과 곧 있을 장의 인맥 축출이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젊고 야심찬 관료들이 등장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진핑이 내리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 출세를 노리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호킨스 말이 맞다면 우리가 본 것은 이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의 숙청은 부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미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서 시진핑이 더 많은 권력을 주장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장의 해임 후 중앙군사위원회 현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은 인민해방군을 감독하며 이제 2명의 위원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장상민 장군으로 뉴스위크는 시진핑의 집행자라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이제 샹이 떠난 지금 바로 시진핑 자신입니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장악해 그의 집행자만이 잠재적 지도자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단 한 명의 예스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민해방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지만 전통적으로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핵심 역할을 했고 마오쩌둥 주석도 5명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를 뒀습니다. 시진핑의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에 6명의 위원이 있었지만 그중 5명이 지금은 사라졌고 아직 대체 인물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권력을 만들려면 대안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의 최근 조치는 절대적 통제를 위해 시각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BBC에 따르면 도전 없는 리더십은 군내 의심과 편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문이 많아 장애 측근들은 모두가 시진핑에게 충성을 보이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조심성과 두려움이 결합될 때 마찰과 시각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진핑이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인민해방군을 위해 세운 목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더라도 말이죠. 여기서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면서 방금 저지른 일에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임박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의 임무는 완수된 셈이지만 중국의 지도자인 그는 자신의 책략이 인민해방군 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는지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이 군대는 203만 5천 명의 현역 병력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규모의 군대를 통치할 수 없지만 장을 축출한 시진핑은 그 임무를 맡은 듯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의 입지 강화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인민해방군 장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쿠데타를 피하려다 시진핑은 오히려 붕괴의 단초를 마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진핑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미국을 세계 최강 군사국에서 끌어내리려던 희망은 이제 사라진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희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B-21 레이더로 중국과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리시나요? 왜 그것이 사실인지 저희 영상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세계 최강국들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깊이 살펴보는 더 밀리터리 쇼, 더 밀리터리 쇼에 꼭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